皆さんどうも、マコミです。이번 시간에는 일본에서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아직 별로 다른 적은 없고 여러 가지 질문이 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제가 실제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는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고 있지만은 신문 장학생이라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신문 장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신문 배달이라는 일을 하면서 어떤 학비 같은 것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방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는 정말 처음에 일본 가서 정착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편리했던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방을 처음에 찾아본다던가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다던가 이런 건 없었어요. 다 처음부터 일을 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일본에 와서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살 집도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부분에서는 곤란한 점이 없었는데 그 신문 장학생이라는 일을 동경 쪽에서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약간 외곽 쪽으로 카나가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카나가 쪽으로 이제 집을 자기가 구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직접 구해서 이사를 간 다음에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도 이제 구하게 됐어요. 자기가 직접 구하게 된 거죠. 신문 장학생을 그만두고 처음으로 구했던 아르바이트는 야키니쿠의 가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깃집이죠. 그러니까 술집인데 고기가 메인인 물론 다른 요리도 있지만은 고기가 메인인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동명에 살다가 이제 외곽 쪽으로 좀 카나가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약간 조금 외곽 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역에서 역 근처에는 굉장히 뭐 가게도 많고 좀 발달돼 있는데 좀만 거기서 이제 제 집 쪽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뭐 아무도 없는 허벌판이었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에서 제 집까지 걸어서 가면 한 30분 그리고 한 자전거 타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정말로 역 쪽에는 여러 가지 가게가 모여 있지만은 제 집 쪽으로 여기서 30분 정도 걸어갔을 경우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 근처에서 이제 구하게 됐는데 역 근처에서 두리번 하다가 좀 뭔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가게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 집까지 가는 그 길 중간에 고깃집이 하나 있었어요. 술집이고 이제 고기를 메인으로 하는 그런 가게였는데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닌 체인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가게 괜찮겠다. 여기랑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간쯤에 있었기 때문에 자 거기서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응모를 했냐면은 그 가게에 뭐 아르바이트 모집을 합니다 이런 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이제 집에 가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며칠 날 이제 면접을 보자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 시간은 아마 3시간인가 4시 정도 이제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 면접을 보러 갔죠. 갔더니 이제 점장이 나오는 거야. 점장이 딱 나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손님들이 앉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냥 거기 앉아서 잠깐 기다리세요. 이제 다른 전문의 해가지고 좀 기다릴 때 이제 점장이 찾아와서 이제 이름 물어보고서 박사이냐고 해서 면접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외국인을 아마 채용해 본 적이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마 외국인이지 않았을까. 외국인에 대한 좀 약간 경계심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말이 통할까 통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면접을 해봤더니 특별히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깃집이라는 자체가 뭐 술집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홀에서 일을 하느냐 서비스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주방 쪽에서 일을 하느냐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주방 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일본어도 좀 되는데 홀 쪽으로 해볼 생각은 없냐 이러시길래 저는 좀 일본어로 이제 접대하는 일은 솔직히 좀 겁이 난다. 일본에서 벌써 한 1년 반 정도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신문 장학생 일을 했을 때는 신문 장학생 일은 그냥 신문 배달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했어요. 자신의 일본어에 대한 일본어 능력심도 1급도 따고 일본에 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1년 반 정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원래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뭐 밝고 막 뭐 이럴 것 같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되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말 수도 없고 이런 성격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접객 일은 좀 겁이 난다 해가지고 주방 쪽으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나와라 해가지고 뭐 그날부터 이제 딱 그날 오라고 한 날에 갔던 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점장이 오라고 한 날에 이제 첫 출근을 하게 됐어요. 첫 출근을 딱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배우게 되는 거죠. 뭐 이곳은 무엇이다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 이곳은 뭐 하는 곳이고 이건 뭐 하는 곳이고 뭐 인사도 좀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이제 접시 닦는 일을 했습니다. 접시 닦는 일 이제 아라이바라고 해가지고 접시가 손님들이 먹은 이제 음식 같은 게 접시가 막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씻어서 이제
그릇 씻어주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 돌려가지고 그것이 나오면은 이제 그걸 또 정리하는 그런 일을 처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접시 닦는 일만 계속 했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에는 그렇게 많이 일하지 않았어요. 아마 점장도 알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빡세게 하면은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그릇 닦는 일을 계속 했더니 막 허리도 아프고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허리 굽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한 2시간 정도 하고 끝났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처음에는 그리고 많이 일도 넣어주지 않거든요. 많이 일을 넣어주지 않는데, 왜냐면 집어넣어도 솔직히 돈도 별로 안 되고, 거기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넣으면은 바쁜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르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접시 닦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막 접시가 막 쌓이고 막 이러다 보면은 빨리빨리 이거 씻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처음에는 혼도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접시가 나올 때 이제 잘 부탁합니다 뭐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을 때 이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제가 접시를 딱 오르면은 그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그걸 깜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룰이 있었는데 그 룰을 못 지켜서 점장한테 항상 많이 혼났어요. 왜 그걸 안 하냐?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 하냐 해가지고 계속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고.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접시 닦는 일은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한 달만 2달 한 달 좀 넘었을 땐가 이제 접시 닦는 일은 이제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해도 금방 익숙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막 하다가 이제 제 다음으로 이제 후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또 새로운 알바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접시 닦기 일을 하고, 저는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죠. 등급 업을 해가지고 이제 음료수 만드는 일, 그 바로 옆에가 이제 음료수 만드는 뭐 맥주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칵테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디저트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되게 배울 게 많았어요. 뭐 음료수가 많기 때문에, 일본은 술집이기 때문에 뭐 맥주 같은 거 따르는 거야 뭐 간단할 수 있지만은 뭐 칵테일 같은 거 만드는 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일본 술집 이자카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칵테일 같은 게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무엇을 얼마큼 넣고 무엇을 얼마큼 넣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것도 되게 혼을 많이 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도 갖고 와가지고 그런 거 메뉴 같은 거 적어놨다가 그걸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알바할 때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칵테일 만드는 방법 같은 거, 뭘 얼마나 넣고 뭐 이런 거 막 외우고.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그것도 막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점점 스피드도 빨라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니까 바쁜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은 진짜 막 특히 저녁 시간에는 막 주문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뭐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릇 닦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쪽 그 음료수 받는데 주문 받는 데가 이제 폭발할 때가 있어요. 주문 막 들어오는데 처리를 못할 경우에, 그러면 한 명이 하고 있는 곳에 제가 추가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막 만들고, 좀 정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문이 다 좀 해결이 되면 다시 이제 알바로 가서 뭐 그릇 닦는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더니 또 한 단계 이제 올려주는 거야 저를. 다음 단계로는 이제 고깃집이다 보니까 고기를 내는 일을 하게 됐어요. 고기를 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외울 게 많죠. 고기 부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기를 어떻게 주문받으면 몇 그램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1인분이면 몇 그램, 2인분이면 몇 그램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접시에다가 나열을 해가지고 어떤 소스를 뭐 붓는지, 뭐 매운 소스를 붓는지 소금 소스를 붓는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많이 틀려서 많이 혼났죠. 그것도 그 점장하고, 그 다음에 점장 말고 이제 정사원으로 한 명 사원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아르바이트였는데, 그 정사원한테 굉장히 많이 혼을 났어요. 점장은 그나마 날 좀 봐줬었는데 그 정사원은 항상 막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고 하면서 계속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거 하다가 좀 이제 바쁘면은 드링크 만드는 음료수 만드는 쪽에 또 막 바쁘면 또 거기 가서 좀 도와주다가 다시 거기 또 도와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음식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뭐 튀김 같은 걸 만든다던가 뭐 이런 음식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마지막 단계인데 거기까지도 갔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 음식 만드는 거 막 배우려고 할 때쯤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대학교를 합격을 해서 다시 이제 학교 근처로 가기 위해서 이사를 하기로 돼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한 얘기가 한 6개월 정도의 일. 그러니까 접시 닦는 일에서
한 단계 위로 드링크 만드는 일을 하고, 한 단계 올라가서 고기 내놓는 일을 하고, 그 다음 한 단계 올라가서 요리 만드는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